탑5 언어 유희 연애할 때 놓치면 후회하는 것으로 들어가 볼게요. 다시 연애의 계절이 돌아왔잖아요. 그래서 같이 얘기하면서 청취자분들로서 연애 길라잡이를 좀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또 준비했고요. 그럼 두 분한테 궁금한 게요. 연애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게 있을까요? 연애 중일 때. 솔직하게 말해주셔야 돼요. 유나님부터 얘기해주세요. 저는 일단 첫인상은 외모고요. 연애 중에는 성격입니다. 성격, 그럼 어떤 성격을 좀 좋아하시는 편이에요? 일단 생활 패턴이 둘 다 같이 맞아야 좀 연애가 오래 잔잔하게 음,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럼 유나님은 생활 패턴이 어떤 편이에요? 음, 일찍 일어나시는 편이에요? 아니면 나 그냥 늦게까지 자는 편이에요? 아니면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. 저는 사실 잠이 진짜 많거든요. 음, 근데 일 때문에 억지로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. 그런 생활 네, 패턴을 네. 가지셨군요. 그럼 만나는 상대가 그래도 내 생활 패턴을 좀 이해해주고 그런 분이었었을 때 조금 더 연애할 때 검다고 올라가는 거군요. 네, 좀 더 편하더라고요. 왜냐면 자꾸 시간에 제가 쫓기다 보니까 음, 조금 불편함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럼 다배님은 어때요? 저도 첫인상은 외적인 부분이 중요하지만 연애가 진행되면 대화, 결이 맞는 사람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. 대화의 결 어떤 주제 뭐 이런 게 있을까요? 음, 뭐 우리의 미래 아니면 데이트하는 이런 장소라든지 이런 얘기가 결이 맞는 건지 아니면 습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. 되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. 보통 이제 대화할 때도 미래 이야기를 이 친구와 하면은 미래 이야기를 하느냐, 어떤 주제의 이야기를 하느냐도 중요하고요. 어떤 장소를 좋아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좀 한적한 곳을 좋아하거든요.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할 것 네. 같긴 해요. 왜냐면 어떤 사람은 이 한적한 곳을 가야 되는데 자꾸 이 만나는 연인이 막 사람 많은 곳을 데리고 간다거나 어, 그쵸.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콘서트라든지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콘서트 가자 그러면 그게 되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거든요. 네. 근데 연애 초에는 일단 다 수긍을 하잖아요. 남자들이 뭐 거짓말은 아닌데 이런 건 있어요. 못 먹는 음식을 나 괜찮아 그러는데 입이 안 맞는 거.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. 우리나라가 이제 좀 세계적인 퓨전적인 음식이 많이 들어오고 뭐 다비님은 잘 아실 거 아니에요. 이 맛을 네. 집을 좋아하시니까 남자분들은 뭐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. 그러니까 내가 안 좋아하는 음식인데 불구하고 여자친구가 좋아하니까 먹을 때 특히 매운 거. 저는 아니에요. 그리고 혹시 연애할 때 어떤 사람 같아요? 나는 나를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. 내가 친구들하고 있었을 때 나와 연애할 때 나 뭐 좀 다를 수도 있고 뭐 같은 사람도 있잖아. 유나님 어때요? 저는 되게 감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MBTI F. 네. 근데 상대방도 F였으면 좋겠다. 이렇게. 언제 그러면 그 F의 감정이 좀 커져요? 뭐 데이트하는 도중 뭐 영화를 볼 때 아니면 밥을 먹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. 음, 연락하거나 전화할 때 음. 이제 일상 얘기도 좀 많이 해주면 좋겠고 아니면 뭐 힘든 일 이런 거 얘기해주면은 같이 좀 감정적인 교류를 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하루가 끝났었을 때 서로 이렇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었을 때 공감해주고 오늘 너도 힘들었지 나도 힘들었어 이런 얘기를 하면 연애하실 때 더 좋다는 얘기신 거 네, 아니에요? 맞아요. 다빈님은 어떤 사람 같아요? 저는 연애를 하게 되면 처음이랑은 다르게 조금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음. 상대방에게. 원래 연애의 목적 중에 그런 게 있죠. 혼자였었을 때 의지를 못하지만 음, 서로였었을 때는 의지하면서 조금 더 힘을 내는 게 있으니까. 네. 혀도 짧아지고. 네. 나도 모르게 애교가 나오고. 네. 유나님은 뭐 좀 애교 있는 스타일은 아니세요?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그런 애교 있는 스타일은 아닌데 네. 일단 연애를 시작하면 나의 혀는 짧아진다. 그럼 우리 이런 얘기 한번 해봐요. 연애를 오래 할 사람인지 알아보는 방법. 지금 그러니까 청취자분들, 애청자분들도 연애를 하고 있지만 연애 초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느 정도 연애를 했지만 내가 이 사람이랑 더 오래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근데 어떤 하나의 상황이 생겨서 이걸 알아보는 분도 있지만 그냥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잖아요. 네. 두 분은 뭐 내가 연애하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은 있어요?
오래 만날 것 같다. 아니면 만날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만나면 나도 마음이 지치지 않을까. 뭐 이거는 사람들마다 다르니까. 저는 만나고 아닌 사람은 빠르게 오히려 더 네, 캐치하는 거군요. 캐치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그 캐치했었을 때 뭐가 있어? 일단 제 시간이 아까워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원래 네. 데이트하러 갈 때 남자보다 한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. 근데 그 시간을 데이트하기 전에 안 하고 싶은 생각이 확 들 때가 있나 보네요. 네. 그래서 그 순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 특히 더 꾸미고 나를 단정하게 만들고 가꾸잖아요. 근데 내가 잘 보고 싶은 게 없었을 때 이거는 뭐 친구죠. 그렇죠. 맞죠. 그러니까 연애 중인 상대가 아니라 뭐 그럴 수 있겠네요. 네. 유라님은 뭐 있을까요? 일단 상대방 눈을 되게 잘 쳐다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눈빛이 변할 때가 있고 또 눈을 저를 뚫어져라 쳐다볼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로 좀 이 사람이랑 오래 연애를 하려나 좀 결정을 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눈을 보고 대화했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좀 다르잖아요. 네. 근데 또 연인이거나 사귀는 사이면 이 사람의 눈빛을 보고 이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많이 치는지 아니면 네. 뭔가 몰래 딴짓을 하는지 이런 것까지 파악 가능하니까 지금 유나님 말이 조금 더 맞는 말이 될 수 있죠. 왜냐면 연애할 때도 거짓말을 못 치는 사람은 계속 거짓말을 못 쳐요. 거짓말 친 줄 알았는데 눈빛을 보면 뭔가 이상해.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네.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좀 애청자분들에게 답을 해드리고 싶었어요. 이건 제 기준이에요. 뭐 전체 대중적인 기준은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오래 할 사람인 건 남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좀 무던한 사람. 근데 무심한 거랑 무던한 거랑 좀 달라요. 무던한 거는 뭐 표현하자면 츤데레 같은 느낌.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말을 좀 덜 하지만 어느 순간 또 관심이 생기면 또 표현을 하는 사람. 근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연애할 때 좋은 게 계속 뭐 너무 잘해주려거나 아니면 뭔가 너무 적극적인 이런 사람도 당연히 좋을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은 오히려 연애를 하다가 자기 에너지를 다 쓴다고 보거든요. 근데 모던한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기만의 기준에 있어서 그걸 천천히 보여주는 거예요. 내가 연애할 때 이 사람한테 이렇게 또 보여주고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는 거죠. 그러면 제일 좋은 게 연애할 때 계속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되잖아요. 오늘만 살 것처럼 뭐 다 보여주고 뭐 이벤트 다 하고 뭐 불타오르고 이런 것도 언젠가는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무던한 사람이 보여주는 연애의 이 조금 이렇게 진국이 나중에는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두 분 좀 동의하시는 편이에요? 아니면 좀 제가 허황된 얘기를 하는 걸까요? 동의해요. 네.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다행이네요. 제가 이 기준을 되게 곱게 가지고 있었거든요. 그럼 숨김없이 말한다 아니다.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비밀을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 전에 원래 비밀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잖아요.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비밀을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연애 중에 말 안 하고 뭐 결혼 전에는 말하겠죠. 그렇죠. 이거는 연애 중일 때만 속하는 거니까 두 분은 어때요? 저는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. 저번에는 아예 얘기를 안 하는 편이군요. 네. 근데 물어본다면 어느 날 연애 초에 술을 같이 먹었는데 우리 진실 게임 하자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저처럼 이렇게 거짓말 탐지기를 가져왔어요. 그럼 어떨 것 같아요? 이게 그냥 편하게 가정한 거니까. 그죠. 근데 저는 이게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. 거짓말을 하면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. 티가 나는 사람. 제가 그래요. 저는 조금만 추궁해도 1부터 10까지 다 말을 해버리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제 선에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걸 네. 스스로 좀 선택하면서 네. 내가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마음도 있는 거고 네. 그거는 뭐 어떻게 변화할지는 모르는 거니까. 네. 유나님은 어때요?
저는 일단 초반에는 아직 안 친하니까 좀 말을 안 하는데 뭔가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날 보는 시선이 변화는 없을 것이다. 이런 확신이 들면은 이제 말을 합니다.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쌓였다는 거군요. 네. 언제 신뢰가 쌓였다는 생각이 들어요? 음, 뭔가 대화도 되게 오래 깊이 해본 사람? 이게 참 근데 연애할 때 어려워요. 이걸 숨겼으면 나중에 알게 됐었을 때 어떤 사람은 화를 내잖아요. 네.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이제 말했어? 아, 원래 우리가 다 후자가 돼야 되는데 연애할 때 보면 전자가 되는 사람도 많잖아요. 음, 그러니까 저는 청취자분들이 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. 비밀을 가지려고 가진 게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. 근데 내가 말을 못하는 타이밍도 있었을 거고 뭐 그런 시기가 있었으니까 좀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주제에 좀 얘기를 드렸던 거고 이 얘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머리는 아는데 행동을 안 될 때. 연애할 때 그거 진짜 많잖아요. 네. 뭐 연락 잘해야지 아니면 잠자기 전에 좀 굿나잇 인사 이런 거 표현 잘해야 되는데 그냥 뭐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는 경우 많잖아요. 두 분은 뭐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? 잘 아는데 행동으로 쑥스러워서 안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깜빡해서 아니면 내가 아직 그런 뭔가 표현을 잘 못할 때가 있으니까. 저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. 연애할 때 항상 내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. 이렇게 보통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. 음, 근데 저도 그렇게 하면 건강한 연애가 될 거라는 걸 알지만 자꾸 상대방이 우선이 될 때가 있어요. 음, 그래서 머리로는 나를 더 우선시해야 한다 하지만 자꾸만 이제 상대방이 조금 더 제 의지하거나 뭐 일상을 그렇게 채우게 될 돼요. 때가 있군요. 네. 그럼 유나님은 뭐 있을까요? 저는 제가 오히려 연락을 많이 안 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연락하고 나가야지 맨날 이 생각을 하는데 항상 보면 이제 나가서 나요 지금 어디야 이렇게 연락을 통보식으로 보내게 되더라고요. 이미 늦은 거네요. 네. 그게 그럼 왜 그런 거예요? 마음은 왜 그런 거예요? 뭔가 진짜 깜빡하는 거예요? 네, 머리로는 서운해했으니까 미리미리 알려주고 나가야겠다 이 생각은 하거든요. 근데 지금 이 상황에 너무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나님 마음 이해는 해요. 네. 근데 기억 상실이 잘못 온 거네요. 그러니까 선택적 기억 상실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만나는 분한테는 조금 서운했을 수도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거든. 근데 우리가 진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. 연애하면서 해줘야지 하다가 못하는 것들. 그런 게 뭐가 있냐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생일 선물 잘 챙겨줘야지. 내년이 다가오잖아요. 또 그거 찍어 뭘 주면 좋을까 하다가 그냥 또 편하게 이런 게 있어서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. 그럼 오늘 주제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인데요. 연애 중 놓치면 100% 후회가 되는 사람.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? 우리가 연애가 끝나고 나서 두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. 하나는 후련하다. 그 다음은 미안하다. 뭔가 내가 더 잘해줬어야 됐는데. 음,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. 그럼 두 분은 혹시 어떤 사람이면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요? 그냥 뭐 이게 미래형도 괜찮으니까. 저는 고마운 마음이랑 미안한 마음을 아낌없이 표현해준 사람이요. 왜냐면 사랑 표현을 잘한다고 하지만 많이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근데 표현을 많이 한다는 거는 그만큼 내 마음에 있는 말을 꺼낸 거니까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군요. 유나님은 있을까요? 저는 받기만 한 연애를 했을 때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나도 한번 좀 줬어야 됐는데 네. 혹시 뭐 뭘 주고 싶으셨을까요? 준다면. 뭔가 작은 손편지라도 좀 음. 써주거나 이랬으면은, 많이 안 해보셨군요. 네. 이게 선물 줄 때 원래 손편지 주면 가장 좋잖아요. 아니면 뭐 연말이라든지 새해 될 때 편지 써주면 그래도 간직하잖아요. 나의 이렇게 집에 책상 서랍이라든지 한 번쯤은 볼 수 있는 장소에. 그래서 두 분의 이야기 다 맞는 것 같아요. 저는 이런 사람은 놓치면 후회할 것 같다라는 거 딱 생각해 보니까
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. 음, 그 사람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. 근데 사람들이 놓칠 때가 많거든요. 그래서 혹시 지금 연애 중이신 분들 중에서 힘든 시기를 같이 했었던 분들이라면 더 꽉 잡으시고, 이전 연애 때 힘들었는데 내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아니면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놓쳤다면, 그 상대가 연애를 안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연락을 들어보는 용기를 가지시는 게 어떨까요? 그거 쉽지 않겠지만, 다시 만날 수는 없지만 힘들 때 같이 있어준 거 고마움을 다 표현하고, 우리 또 뭐 인생을 살아가는 거는 또 끝이 없잖아요. 그래서 맞아요.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좀 짧게 얘기해 드렸고요. 이색 질문 한 가지 하고 마치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나와 헤어진 걸 후회하게 만드는 법. 오, 이게 좀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진짜 헤어짐을 잘 했지만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. 상대의 소식을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몸서리치게 뭔가 이상한 감정이 들 때, 네. 묘한 감정이죠. 네.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 들잖아요. 그럼 나 그래도 너 후회하게 만들 거야. 뭐 이런 드라마 대사처럼 나오잖아요. 있을까요? 이런 방법이? 저는 유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요. 그런 일들 있잖아요. 예를 들어 전에 만났던 사람한테 연락이 온다거나 네네. 그러면 딱 이 생각이 들거든요. 있을 때 잘하지. 음. 그거를 저는 거꾸로 엄청 잘해줘요. 아, 네. 오히려 네. 그러니까 내가 네. 나의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네. 그 사람한테 다 쓰면 그 사람은 네. 헤어지고 나면 나의 놓친 걸 후회하게 될 수밖에 없군요. 그쵸. 나를 제 이렇게 후회는 사랑해주는 없어요. 여자가 없었는데 이러면서 맞죠? 네. 유나님 있을까요? 후회하게 만드는 법. 되게 흥미로운데 전 아직 찾지 못한 것 같아요. 음, 뭐가 있을지. 조금 더 연애를 하시면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, 후회하게 만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. 모든 건 하나로 통하는 것 같아요. 내가 잘 살아야죠. 내가 먼저 연애를 한다거나 내가 성공해서 살면 그런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연애가 서로가 사랑을 하고 이렇게 뭔가 경험을 쌓고 추억을 만들었지만 헤어지면 다 허무해질 때가 생기거든요.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지? 네. 왜 내 시간들은 다 사라졌지?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. 근데 내가 잘 살면 그런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. 뭐 연애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잘 지내고 좋은 일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, 그러니까 그 상대도 나의 소식을 어느 순간 들을 거 아니에요. 그쵸. 그러면 그 사람이 후회를 하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. 두 분 이야기 오늘 좀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. 조금 이렇게 뭐랄까 어린 분들의 이런 신선한 얘기도 있었고 연애 이야기다 보니까 우리가 좀 편하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, 클로징 멘트를 하나 준비했어요. 제가 옛날에 어디 블로그 글에서 봤었던 것 같아요. 연애라는 건 만나서 밥을 먹고 사진 찍고 데이트하는 게 아니에요. 연인의 눈을 보고 대화에 귀 기울이고 오늘 하루가 어떤지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혹시 지금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서 연애하는 게 뭔지, 아니면 그냥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연애를 하고 계시다면 제가 말해준 이 멘트처럼 조금 더 다양하게 생각해 보시면서 연애를 하면 나중에 연애가 끝나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고 싶었고요. 두 분 오늘 방송 어땠어요? 다빈님 어떠셨을까요? 사실 두 분 다 저희가 초면인데 그렇죠. 이렇게 연애에 관련한 주제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신선했어요. 정말. 조금 이렇게 뭐랄까 네. 그래도 이야기가 좀 끌어올라왔죠. 네, 얘기하다 네, 보니까. 네. 다빈님 또 좀 이런 솔직 담백한 얘기를 네. 좀 편안하게 얘기하신 것 같고, 네. 유나님은 어떠셨을까요? 저도 사실 좀 걱정을 했었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뭔가 좀 더 솔직해진 느낌을 받았어요. 저도 뭐랄까 두 분이 오늘 사이 상담소에서도 편안하게 대화를 나눠주셨고, 연애라는 주제 뭐 처음 얘기하면 조금은 재밌긴 하지만 또 질문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. 근데 그 생각들을 편안하게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좀
대화의 결이 맞았다.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오늘 두 분에게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해드리고 싶네요. 저도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어요. 감사합니다. 그럼 유나님이 우리 방송 인스타와 이메일 한번 소개해 주세요. 방송 이외에 인스타 424POD와 이메일 424POD@gmail.com으로 소통해요.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. 팟빵 어플로 댓글과 방송 후기 남겨주세요.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. 다음 토크는 심리살롱.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.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. 안녕.